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뭘 하냐 팟캐스트를 합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쓸바짱입니다. 네,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뭘 뜸을 들여. 아니, 뭐 생각나는 게 없어. 아유, 생각나 없으면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MC 대석은 잘 지내셨어요? 라고. 그럼 또 이 사람들이 네 얘기하잖아. 내 얘기 하려고 지금 먼저 떴는데 이게 이상하게 화살이 가면 돌아오질 않아.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오늘 뭐 할 얘기가 있대요. 네, 들어도 빨리 잘 시작하고 빨리 지내셨어요? 끝냅시다. 아 진짜. 네, 저 새 노래 녹음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새 노래는 아니고 예전에 냈던 노래를 정식으로 녹음해가지고 음원으로 내게 됐는데 달려라는 노래입니다. 왜 달리는지도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 숨이 차게 달려야만 되는 그런 40대 아저씨의 이야기를 아주 처절하게 그려낸 명곡이죠. 제 노래 중에서 정말 명곡으로 꼽히는 곡인데 이게 나올 것 같고요. 정확히 날짜 안 잡혔지만 이 방송이 나올 때쯤에는 이것도 나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방송 맨 마지막에 이 곡을 넣을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MC 대석의 달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주시고 스밍 총공해주시고 댓글 뭐 좋아요 별점 5개 다 부탁드렸으면 해요. 그만해라. 아니, 무슨 PPL하면 돈이라도 받지. 네, MC 대석의 AS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에 기사가 났는데요. 홍기 노친 농촌 총각 베트남 유학생과 자연스러운 만남. 요게 지자체 홍보물에 나오면서 베트남 유학생하고 인권위가 진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들어보면요. 경북 문경시에서요. 행정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 내용이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는 설명과 함께 맞선이라든가 출산, 보육과 관련된 시의 지원 내용 요거를 담아서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결국 전에 듣게 된 인권위 그리고 베트남 실제 유학생들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진정인으로 나선 베트남 유학생 A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 특히 저희와 같은 여성 대학생들이 결혼만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우리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없애는 쪽으로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시집 가려고 어떻게 결혼 상대를 알아보러 한국에 온 사람들로 취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내용은 95회 저희가 아싸라비아 95에서 국제결혼 늘어나는 국제결혼과 이중잣대 편에서 했던 얘기 거기서 보면 유튜브에서 보이는 알콩달콩 그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가가지고 뭐 돈을 주고 사람을 즉석에서 만나가지고 2-3일 만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현재 세태 요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얘기가 되겠죠. 듣고서 좀 떠오르는 느낌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진정 들어가야 되고. 그죠? 왜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이게 현수막까지 제작된 거예요? 이건 현수막이 아니라 공문? 공문에 대한 반박, 진정하는 기자회견으로서 네.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이 내용의 공문을 외부에 보냈네요. 네. 외부에 보내면서 이제 본 사람들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된 거네요. 그죠? 참 이게 관내의 한 행정사무소라고 하네요. 네네네 그쪽으로 보내니까 이게 노출이 된 건데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유학생들과? 방안. 네. 그 유학생들하고 합의는 된 거고? 아니, 안 된 거고, 안 된 거고. 뭐 안 되니까 이제 보고서는 안 됐는데 깜짝 왜 놀란 거죠. 만남을 주선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해?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에 와서 취업을 위해서 위장 교육을 받고 있는 식으로
우리를 이제 매도한다 이래서 이제 또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난 지 2, 3일 만에 결혼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국제 결혼 폐단 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시 차원에서 조금 자연스러운 만남, 싫으면 안 만나는 거고 뭐 돈에 결부되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식으로 한 모양인데 구려요. 이 워딩 한 거 자체가.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도 아니고 창피하다, 베트남 유학생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학생들이 진짜 결혼하러 왔나요? 농촌의 인구 증가로 해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건데 뭐 어떤 선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방법에서 일단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구태연하게 낡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어 회화 모임 할 때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로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거리, 길거리 음식 없애야 되나 그대로 놔둬야 되나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괜히 여기 와서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없애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아시아권에서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거에 오히려 익숙하실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생각을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는 어떤 외국이라는 개념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베트남 유학생과 결혼 주선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생각 자체가 아직은 좀 많이 낡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어쨌든 그 업체에 의해서 그 농촌에 계신 분들하고 약간 동남아시아 여성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인권적인 문제나 뭐 아니면은 역으로 내가 와서 혼인신고만 해놓고 그 뭔가 집을 나가버린다던가 약간 이런 식의 결혼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아예 사설업체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관공서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무리에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는 그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보기에는. 그 문구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음지에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도 필요한 거고 저쪽에서도 수요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넣는 게 맞다. 2, 3일 동안 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보고 그 뒤에는 막 가정 폭력 이런 거 싸우고 막 그런 거. 여성분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남성분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뭔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피해 안 받아도 뭐 서로 성격 안 맞아가지고 뭐 죽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지낼 수도 있는 그리고 거고요. 또 뭐 예를 들어 진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했을 때 또 외국인 여성분이 한국에서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미비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공론화 시켜서 공적 영향에서 해보자라는 취지라면 뭐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너무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어쨌든 결혼의 문제인데 나는 시가 나서가지고 물론 결혼을 하게 이렇게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물론 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정말 오바한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의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농촌에서 심각한 이유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장가를 안 가는 게 사실 심각한 게 아니라 인구 감소하고 있는 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시켜서 애 낳으려고 하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진짜 그 외부에서 요즘에 이제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들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농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애 낳아서 정착해라 하지만 그리고 또 외부로 나갈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어쨌든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 노동력은 맞아요. 사실상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촌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건 맞고. 그래서 뭐 귀농하는 사람들만을 장려해서 뭐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얘기네요. 네. 아니면은 좀 와서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좀 환경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홍보의 의미로는 아무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이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제 결혼 고려해 보시겠어요? 보다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세요 이 문구가 더 와닿을 수는 있어요. 만약 이게 뭐 플랜카드나 이런 거라면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지만 하지만 이게 공문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로. 맞아. 이건 진짜로 썩었어. 오늘 말 진짜 많이 버벅대네요. 말이 혀가 썩었다. 네, 아무튼. 오늘 문경시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 저희의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에피소드긴 하지만 95회 국제 결혼 편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C대석의 AS 예전에 했던 에피소드와 연관된 이슈를 찾아서 그 이유를 얘기해주는 코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얘기는요, 시스피러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sea, 바다라는 말에 conspiracy, 어떤 음모론이란 말을 합쳐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바다 음모론, 해음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살짝 신조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온 다큐멘터리고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업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그냥 이게 다큐멘터리 1인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 전체 순위에서 10위권 내에 정확히는 7위까지 찍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본 모든 영상물을 통틀어서 탑10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는 되게 이례적이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청한 콘텐츠를 합쳐서 7위라고요? 아마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 집계가 기준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만 7위랍니다. 전체 다 합쳐가지고 7위까지 찍고 지금은 내려왔을지 모르는데 넷플릭스 역사상. 역사상은 아니고 역사상이 아니라 지금 그때 현재. 순위 있잖아요. 그때 실시간 순위에. 순위. 그렇게 따지면 뭐 스위트 홈도 1위를 찍은 적이 있고요. 그래요? 가는 길을 먹었네. 나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근데 어쨌든 대단하긴 하네요, 그죠? 다큐멘터리가 또 어떤 시사나 이제 이슈를 환경 이슈를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가 그렇게까지 높은 이 랭킹을 그러니까요. 찍었다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 넷플릭스를 쓰지만 시스피러스를 거기서 본 게 아니라 각종 우리나라의 환경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동 상영회 뭐 이런 거를 해요.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라 잘 못 모으니까 온라인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작게 소규모로 상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진짜 해양 산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담화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스피러시가 이제 낳은 어떤 그 파급력 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한번 해보자 얘기가 돌아가지고 마침 좀 봤습니다. 저희 패널들이 간만에 어떤 영상물 하나를 다 같이 보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어때요? 보고서 어떤 느낌 들으셨는지 혹시 모르던 거를 깨달았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조금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일단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느낌을 먼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큐멘터리 되게 잘 찍었더라고요. 잘 만들었고 좀 흥미롭게 이렇게 자칫 다큐멘터리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좀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7위야. 7위까지 그래서 7위지. 올라갔다고 뭐 전혀 지루할 틈 없이 또 이렇게 약간 좀 추적해가는 방식으로 예, 즐겁게 잘 재밌게 약간 그렇게 만들어서 좀 높은 순위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일회용품 쓰지 말자, 플라스틱 줄이자. 우리 어떤 그 개개인에게 어떤 실천 항목을 주었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환경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전혀 다른 어떤 발상의 전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냥 상업업을 꼬집으면서 그 사실은 상업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낳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거.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또 거기서 추적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태국 이게 인권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결국에는 생선을 먹지 말자여서 이게 결론이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층간소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야 너네끼리 조심하고 서로 이웃끼리 잘 지내야지. 약간 이걸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다큐라는 게 뭐 어차피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생선 먹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다큐를 만들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론이 갑자기 막 너무
너무 낙천적이다. 약간 이런 좀 아마추어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마지막에는 조금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뭐 전반적으로 쓰레빠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걸 들었고요. 왜냐면은 이름이 막 시스퍼러시 이러고 나오고 요즘에 이제 환경 관련돼 가지고 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시스퍼러시를 봐라. 왜냐면 이제 그 심해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이 들어간 처음 그 깊이의 이제 심해를 탐험한 연구가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깊은 심해를 가서 딱 갔더니 플라스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보니까는 이제 시스파르시를 봐라. 사실 사람이 버리는 이제 플라스틱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업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 이제 보통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심지어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가 그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그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섬 그쵸. 이야기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죽은 이제 그 해양 생물의 이제 사체를 해보면은 그 네, 안에 뭐 갈랐더니, 플라스틱이 이제 내장이 꽉 차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서 저도 이제 플라스틱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피싱 인더스트리 나오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또 정부에서 이 해안가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뭐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 한 뉴스에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들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들은 어떻게든 재활용이 될지 안 될지는 참 궁금증이 있지만 그거를 바다로 버리는 사람들은 사실 여행객들밖에 없을 텐데 왜 바다에 그런 쓰레기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 진짜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바다는 감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정말 이 한 방을 주잖아요. 막 2048 딱 나왔을 때 허걱했어 나도. 2048? 2048이면 이제 해양 생물체들이 다 멸종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바다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생명의 힘을 잃을 것이다. 2048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이야. 그래도 나는 뭐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진짜 내 다음 아이들. 세대들은 정말 그러겠다. 그래서 그런 되게 충격 효과들을 되게 많이 주고 이제 참 막 죄책감이 들면서 이제 죄책감은 왜 들어요? 뭐 우리가 아니라 그 상업 그 어업이 문제라며. 물고기 먹잖아. 그치. 물고기 내가 먹으니까? 물고기 먹는 문제 이런 거에서 하면서 이제 역시 이제 쓰레빠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끝나고 나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반구의 이야기 같다. 진짜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잖아요. 환경, 막 이런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방식이 되게 북반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유럽.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안 먹어도 이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지적했던 그 태국의 이제 인권 문제나 태국 아프리카에서 어업에 의존하는 사람들한테 물고기 안 먹고 또는 뭐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살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 단순히 물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소비량이 준다고 해서 뭐 길게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당장 이제 스시집을 운영하는 뭐 내 친구들 그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속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나 얼마 전에 소래가 부두도 다녔는데 그들과 이 사람들의 생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이런 거 없이 그냥 먹지 말자라는 식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있고 우리는 안 먹고도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약간 이런 차원에서 좀 북방구스럽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어요. 근데 저도 그 한편으로는 부분 되게 때문에 좀 공감하고 불편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니 그래서 줄여가지고 어업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 결론이 너무 순진하다. 네. 자, 그래서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이걸 또 봤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점은 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미 스포를 너희가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실 분들은 실제로 저희 방송 이번 편은 듣지 말고 그걸 보고 나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감독인 알리 타브리지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다큐멘터리는 보통 이제 대상에 집중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좀 드러냅니다. 자기는 뭐 이런 데서 그 해양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얘네들을 다 죽이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플라스틱 용품도 뭐 바꾸고 해변에 가서 쓰레기 줍고 막 이러고 그렇죠. 살고 있었는데 환경단체에 자선도 하고. 네, 환경단체 기부도 하고. 네. 자선도 막 꽤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25파운드씩 이렇게 팍팍팍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25파운드 하는 걸 딱 5만 원 정도. 딱딱 보여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뭐 상업업이 죽이는 게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좀 재활용하는 게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실제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일본의 돌고래, 필요 없이 돌고래들이 많이 죽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어, 미식가들을 위해서 지느러미만 도려내진 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 상어들, 상어 수 엄청나게 죽이려던 거. 그래서 홍콩으로 갔다가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의 연어라든가 그런 걸 다 추적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해양에 떠도는 플라스틱의 사실 0.03% 전체 해양 쓰레기의 0.03%가 플라스틱 빨대인데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이제 해시태그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소비가 되는 반면에 46.3%에 이르는 거는 어업용 그물망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적글망 어업이라고 아예 바닥을 다 긁어버리는 이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여기서 죽게 되는지. 적글망이랑 저인망. 저인망. 저인망이고요. 저인망. 끌은 이제 쌍끌이고. 네. 저인망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바이캐치라고 하는데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잡히는 것, 이거에서 희생되는 이 물고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굉장히 다각도로 나가고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태국에 가서 그 전에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이제 그렇죠. 의문을 품죠. 맞아. 네.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거는 이제 물고기의 개체 수는 유지하고 넘쳐나는 부분만 우리가 먹어가지고 물고기의 수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리는 계속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허구다.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주장. 네. 그래서 굉장히 전방위면으로 막 가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 네. 말한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를 지향하는 환경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 인터뷰를 가서 플라스틱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째서 더 많은 환경 파괴를 부르는 어업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하지 방법도 않느냐. 없느냐. 약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당황하고 막 당황하고 뭐 이렇게 약간 화를 내고 약간 이럽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어떤 자금의 흐름이 그 단체가 지원을 받는 곳이 또 어업을 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알아내고요.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해서도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꼬집기도 했고 또 거기서 나눠주는 그 라벨 있어요. 우리는 돌고래를 보호합니다라고 라벨을 붙여서 이제 생선을 파는 건데 그게 약간 또 그게 약간 무가치하다라는 식의 그런 방향이 좀 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정확하게 객관적인 거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던 건 배에 나가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을 붙이긴 옵저버라고 붙이는데, 네. 네, 옵저버라고 하나요? 네. 네, 그분들을 붙이긴 붙이는데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나가고 정말로 진실을 알리려고 했을 때 지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살해당하는 약간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 옵저버들 살해당한 케이스가 네. 가끔 있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약간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막 추적을 해 나가다가 결국 태국까지 가게 된 거죠. 태국에서는 노예를 사용해 가지고 배에서 못 내리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농담 삼은 뭐 새우잡이 어서 잡혀간다 그런 식으로 맞아요. 실제로 돼 있던 사람들 혹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제 얼굴이 보이지 않은 채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엄청 사실은 건드렸어요.
상업어업 자체가 이 바다를 파괴시키고 있고 바다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서로 이 요소들 때문에 바다의 뭐 개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줄었고 심지어는 뭐 지금 말했듯이 2048년도까지는 완전히 황폐화가 된다라는 예측까지 그대로 실려져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황폐화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뭐지? 그렇게 해서 바닷속에서 사라진 면적을 따져보니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그 뭐죠? 영국, 그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들 이렇게 쭉 태국 이렇게 쭉 언급하고 이 나라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경기장으로 치면 몇 개다 막 27개가 막 사라지고 그래픽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양식은 괜찮냐? 니네가 먹는 연어 양식도 색소탄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식도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결론은 물고기 먹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렇게 보신 거에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딱 틀자마자 그 느낌이요. 음악 그리고 화면이 확 바뀌면서 나레이션 팍팍 던져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린 시절로 처음에 돌아가거든요. 약간의 예고편 비슷하게 맨 앞에 예고편처럼 자극적인 영상을 먼저 주거든요. 사람 바다에 던지고 막 약간 이런 긴급한 맞아. 약간 그걸로 시작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갑자기 눈을 이렇게 확 잡아 끈 다음에 뭐야 갑자기 뭐 FBI인가 막 FBI인가 하는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뭔가 경고 신호 같은 게 딱 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아웃사이더들 여기 패널들이 특히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제목부터 그 음모론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건 스릴러 영화의 예고편이야. 거의 보면은 맨 앞쪽에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사용했나 좀 보는데 굉장히 웅장한 음악의 사용이라든가 드라마틱한 장면들, 감독 본인이 죽은 고래였죠? 죽은 돌고래 옆에서 그런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조작까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극작의 요소를 굉장히 극적인 요소라고 해도 되죠. 극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었구나. 뭐 다큐멘터리에 이런 걸 넣는 게 사실 요즘 들어선 세련된 다큐멘터리로 여겨지기 아무래도 때문에 좀 선동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선동적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뭐 바다 장면에서 웅장한 장면 나오다가 갑자기 확 화면 바뀌어가지고 황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각종 애니메이션의 활용까지 심지어는 그렇죠. 그런 거까지 보면서 아 이것 좀 뭔가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다 보자마자 이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팩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시스플러스 치면은 구글에 치면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팩트 체크예요. 워낙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말이 맞나 해가지고 많이 찾아봤겠죠. 그래서 팩트 체크를 BBC라든가 이런 좀 큰 데서 몇 군데 했는데 몇몇 군데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2048년도까지 바다가 완전히 텅 빌 거라는 거는 보면 2006년도의 연구인데요. 잘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론자들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가장 센 주장을 가져와서 이 사람이 그거를 나레이션으로 힘을 실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넣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되지는 사실 않은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거의 50% 정도 바다 쓰레기의 50% 정도는 물고기 망이다. 이건 맞는 얘기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맞아요. 다만 실제로 물고기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는 이런 그물망들은 큼직큼직하고 물에 뜨는 재질이 많아가지고 물 위 혹은 수면 아래쪽에 있기가 쉽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게 꽤 문제인데요. 얇은 플라스틱들은 분해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물 안에 떠다니게 되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한 그 미세먼지를 맡듯이 그 물고기의 폐에 해당하는 아가미 쪽 이런 쪽에 달라붙어 가지고 호흡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게 실제로 꽤 큰 문제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퍼센트를 담당하는 우리의 일상 쓰레기들이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문제시되는 거는요. 지속 가능한 어업이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들이 우려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블루라벨 붙인
그 사람 실제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이 컨텍스트에서 떨어져서 맥락에서 떨어져서 엉뚱한 데 갖다 붙여져서 그렇게 말하는 듯이 쓰였다라고 실제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인즉슨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바다에 가서 진짜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쪽에서 그런 시스템 그렇게 당연히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 배가 나와서 너무 지나친 어업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종을 바다로 되돌려내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물고기가 점점 적어져 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없어지는 거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팩트체크를 보면서 느낀 게 몇몇 지점에서 이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본인의 주장을 한 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틀린 건 없다. 그게 저는 조금 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어버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저씨가 낚시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바다를 통째로 긁어가는 그런 어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팩트체크를 통해서 저는 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부분 어떤 특히나 환경단체에 대해서 좀 약간 악의적인 이미지를 씌운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들의 노력이 있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걸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좀 그런 장치들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는 확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수용요법을 통해서 확실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그물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포획하려고 하는 생선류가 뭐 특정 종류예요. 그러면은 이 그물 사이즈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더 촘촘하게 해서 그 과다하게 많은 오히려 잡히지 않아도 되는 애들까지 다 잡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뭐 그물 구멍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뭐 참치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예를 들면 뭐 참치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잡으려고 했는데 돌고래가 같이 이제 잡히는 경우들 이 경우들을 어떻게 유인해가지고 그물망 밖으로 내보내는 그 그물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아예 그런 뭐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고민들이 아예 없지는 않고 그 얼마 전에도 그 정부에서 또 버리지 말라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어쨌든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그 숫자 쓰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맞지만 잘못된 숫자를 씀으로 인해서 그 상대편에 대해서 되게 불필요한 그 의도까지도 공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서 이제 위안부 관련해서 이제 피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제 위안부 이런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한 이제 단체에서 숫자들을 약간 불려서 말하는 것 때문에 우익 단체에서 특히 이제 혐한하는 단체에서 집중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이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하는 이제 단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불필요하게 공격을 당한다 이거죠. 사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보호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내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너무 수치들을 과장한 거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 2탄, 3탄, 4탄으로 시리즈로 해서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때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의도까지도 의도는 사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다큐멘터리가 좀 어느 정도 되게 엔터테인먼트화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나쁘다고는 또 할 수 없고 저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 갖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좀 신뢰하죠. 그죠. 다큐멘터리에서 말하는 건 일단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팩트에 기반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좀 지나친 과장 이렇게 뭔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전하기 위해서
좀 과장하거나 혹은 약간의 왜곡, 약간 이런 게 사실 없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 거기서도 되게 팬시하게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막 수치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영상물이기 때문에 또 다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충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충격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준 거에서는 이제 맞고 또 이제 그 말하려는 의도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좀 예민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의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좀 뭐 감추거나 이제 왜곡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또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마이클 무어가 네. 굉장히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픽션 89일. 같은 그렇죠. 다큐멘터리 만들고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했지만 이제 마이클 무어가 이제 전달하는 방식 중에 좀 이렇게 왜곡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뭐 그래서 수치나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문제 의식은 공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총기와 의료보험에 대해서 의료보험의 이제 뭐 정부와의 결탁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앞으로도 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그 이제 수치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가서 신뢰성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우려죠 우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이분 감독 작품으로는 첫 작품 같은데 저희가 보면서 이제 좀 뭔가 다큐멘터리답지 않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바뀌어가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굉장히 순수한 그리고 아마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도 그 사람이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찍어놓은 어떤 푸티지들이나 그런 순수함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이 사람의 고통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고통스럽겠어. 되게 진짜, 고통스러워. 거기까지 들어가게 될지 몰랐을 거야. 아, 그 네. 트라우마가 진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을 이런 것이다라고 자신의 말로서 나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한 것들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강력하게 그것을 그냥 팩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건 좋다. 근데 이게 주장이라는 건 알려야 된다. 뭐 좀 저는 그런 생각이죠. 저는 다큐멘터리가 물론 사람들이 믿는 건 있지만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이 객관성을 꼭 유지해야 되냐 저는 그건 조금 또 약간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요. 객관성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객관성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은데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주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된 것이다. 요거는 구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계를 굉장히 위험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그게 사실 내가 좀 주위에서 보게 된 게 맨 앞에 그 오프닝 때문에 하필 그 오프닝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건 체크해 봐야겠는데 하면서 계속 좀 보게 되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나도 말을 좀 보태야 네. 돼요. 나 너무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저는 그 취지에 되게 공감해요. 네. 나도 끝나면서 원래 생선을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좀 어쨌든 육류나 생선 섭취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내가 북방구라고 뭐라고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요거는 이제 순수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만들었다. 근데 왜 그 만드는 제작진이 거의 2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2명의 자본으로 이 정도의 규모를 찍을 수 없을 텐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더라고요. 넷플릭스 자본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이 구조와 이 자본들이 결탁해갖고 환경을 하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정보 환경이라면 역시 넷플릭스와의 나 너무 나간다. 넷플릭스와의 결탁해서 영상물을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이 구조 속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순수하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까지 드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 난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이슈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추천해주신 우산혁명 같은 것도 보면은 그것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네. 우산혁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확실하잖아요. 그쵸. 그 메시지에는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자유나 민주주의나 약간 이런 가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시스퍼 씨도 네네. 이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동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곡된 방식을 썼기 때문에 아니 우산혁명은 그냥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하는 생각이 없어.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죠. 자본과 결탁해서 왜곡된 거 나한테 심잖아.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좀 먼 생각. 을 해봤어요. 너무 멀리 갔죠.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저한테 그렇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자기가 의견을 피력하는 네. 통로로 넷플릭스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게 이제 제가 팩트 체크 같은 것들 많이 좀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실제 과학자들한테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스페러시에 대한 어떤 의견 같은 거 묻는데 사실 여러분들 의견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학적으로 좀 더 정확해야 된다. 여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 이것이 잘못된 근거를 이 영상 안에서 내세워서 이걸 박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실제로 이것이 힘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그런 기타 관련 단체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기에 부족하게 된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선동 매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핑계를 주게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의적인 다큐멘터리에 대해 그래 좋은 말 했어 좀 안 해도 될 말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의도가 느껴지고요. 저는 재밌는 게 작두님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나왔던 말들이 좀 다양한 관점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백인이고 서양 세계에서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환경운동과 그 환경운동에 반하는 반환경운동 그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사실 그런 나라들을 가긴 갔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일본하고 태국에 갔 그렇죠. 근데 태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나 뭐 홍콩이라든가 어디를 가도 결국은 이 사람이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아는 그 환경공학자 그 사람들 뿐이니까 그쪽 의견만 전달을 해가지고 진짜 실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전달을 못한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특히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 사람의 고통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업이 문제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이거 인증제가 쓰면 되지 않을까? 인증제 그거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 어업 이거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양식을 볼까? 양식 이것도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양식 여기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옛날 방식대로 환경을 망치지 않고 진짜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거를 그 돌고래잡이를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절망을 하죠. 굉장히 그 잔혹함이라든가 그러니까 잔인함 때문에 갈 가니까. 때까지 가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고 조금 결론을 내버린 듯한 그런 맞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해산물을 그 물고기 아니라 해초류를 먹으면 되고 그거 가지고 우리 물고기처럼 맛이 나고 모양이 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가도 너무 같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순진하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30억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단백질의 20%를 물고기류 그쪽에서 얻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대체 식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게 더 비싼 걸요. 그렇죠. 그 모양을 만들고 뭐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그냥 해초 끓여가지고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 모를까. 그건 아니면서 굳이 이제 그 식품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유도를 한다는 게 맞아. 이게 옳은 건가? 이거는 뭐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까지 생선을 많이 먹나요? 근데 저는 보면서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바다를 싹싹 비울 정도로 그렇게 생선을 먹고 있나? 많이 잡는 것 같긴 하던데. 우리가 먹고 아니고를 떠나서 참치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잡긴 하는 것 하죠. 같아요. 맞아. 참치 한 마리 잡으면 참치캔 엄청나게 그리고 많이 우리가 나오고. 안 먹는다 그래서 뭐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생선 엄청 먹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생선을 안 먹는 게 답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네, 알겠는데, 네. 맞아. 네, 아니 그 결론이 그냥 스스로 생선 소비량을 줄입시다로 끝나는 게 좀 그랬어요. 이분의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갈 곳 없는 그 망연자실함도 그 느껴지면서 망연자실한 때문에 결국 나온 거야. 더 이상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이라고 말해도 되나? 아무튼 뭐 물고기를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것 정도예요라고 끝난 것 같아가지고. 물고기 먹으면 다이옥신 아니 생겨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고요. 그렇죠. 차라리 해결책을 안 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랬을 자체로. 수도 있겠다. 어, 그죠? 그런 그랬을 수도 느낌이. 있겠다. 저는 어쨌든 그 보면서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찍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약간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 봤을 때의 그런 느낌? 그런 뭐, 느낌이 좀 굳이 들었어요. 엔딩에 그 장면을 넣었어요. 아니요. 그냥 대놓고 야 고기 먹지 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되게 이제 복잡한데 그 복잡한 현실을 되게 이제 단순하게 딱 찍어서 딱 평평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이 저도 이제 뭐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지만 옥자는 그런 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진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앞으로 좀 육류와 생선류의 섭취는 좀 줄이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 오프너의 역할을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분의 목적이었다면 나한테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성공했지만 좀 아쉽긴 그렇죠. 합니다. 맞아. 모르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뭐 그 안 먹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또 좀 다른 문제긴 하죠. 그죠.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되게 복잡한 문제를 생각 안 했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내용하고 완전 별개요. 완전 별개로. 그냥 아주 별개로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들 너무 대단하다. 진짜. 개고생 진짜. 그 정신적인 데미지적인 충격도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숨어 다니고 보면서 막 저렇게 영혼을 갈아서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온몸으로 한다는 게 되게 열정적이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그 내용과 맞습니다. 상관없이 네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에 그렇게 깊이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아마 본인도 너무 깊이 접근해서 좀 패닉이 온 것 같은데 네, 하다 보면은 진짜 그런 데까지 막 그까지 가잖아요. 네, 여러분들고 보시는 분들 진짜 이 사람 되게 끈질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잠입, 미행, 가짜 신분증 쓰는 거에 이르기까지 정보원 익명 취재라든가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해산물 관련 기업인인 척하고 그 박람회 가잖아요. 네, 가서 이제 태국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진짜입니까? 태국인이 약간 당황하는 게 느껴져. 아니 뭐 어디서 그런 말씀 들으셨지?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회사와 약속이 안 잡히니까 막 무턱대고 그냥 찾아가는 것까지 별의별 다 나오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끈질김을 보는 재미도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이든 그 다큐멘터리 내 공감을 하든 어떤 지적을 하든 한 번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은 심지어는 이제까지 어업이라든가 생선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도 한 번쯤은 봐둘 만한, 다만 저는 비판적인 어떤 시각은 항상 유지한 채로 보셨으면 하고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이게 과연 맞는 주장이냐 아니냐 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돌고래는 안전합니다. 돌핀 세이프 라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원래 말씀하셨던 그분은 이게 100%는 보장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뭐 심리적이다 어쨌든 그런 거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의 취지를 나중에 이제 반박하면서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라벨 보면서 좀 충격이었거든요. 저런 라벨이 있구나. 있는지도 몰랐군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도 한국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잖아. 모르겠네. 네. 없어. 아니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그래도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좀 라벨들도 만들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게 물론 또 뭐 연결 돼갖고 또 뭐 자본이랑 결탁하다고 하니까 좀 되게 그러니까 허무하긴 하지만 맞아.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라도 있어야지 뭐 경각심을 갖든지 뭘 하든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뭐 얼마 전에 계란 바꾸셨다고 안 그랬었어요? 계란을 다른 걸 사봤다. 저희가 그때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비싸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남편이 비싼 거 사는 거 되게 싫어요. 싸구려 사는 걸 좋아하고 내가 뭐만 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눈짓을 주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육류 소비를 뭐 줄이지도 않고 막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먹는 계란만큼은 내가 이제 동물복지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란 맨 끝에 자리로 식별을 할 수 있거든요. 4, 3, 2, 1 해서 4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배터리 그냥 튀긴 이제 움직이지 네. 못하는 닭들이 매일매일 그쵸. 알만 낳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게 이제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많이 유통되는데 동물복지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1번을 발견을 했네요. 1번을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씩 싸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더라고요. 많이 비싸요? 한 2배는 되죠. 아, 배? 그렇고. 2배는 되죠.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그냥 계란은 계속 먹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는 왜? 아니 지금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계속 고민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론이 처음에도 그렇게 난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은 처음에도 계속 그 바닷가 가서 이제 쓰레기 봉투 줍는 장면, 쓰레기 봉투 줍다가 옆에 죽어 있는 바다 동물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게 좀 잔향이 있어 내가 보니까 결국은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결론을 굳이 내려고 했던 것이 저 생각에는 조금 오류가 아닌가 그래, 싶은데. 마지막에 너무 교훈적으로 갔어. 일본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 약간 그 서구 그 중산층 나는 그 무슨 광고인 줄 알았어. 거의 광고죠. 그 네. 여자분의 이렇게 그분 너무 자기적이었어. 막 표정도 그렇고. 음식 세팅하고 그분에도 이거 그 안 본 부분 모르니까 좀 설명을 마지막 해주면서. 장면이 네네. 조금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생선 대체하는 해초류로 생선 모양 만들어서 음식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체 음식을 내놓을 수 있다. 이걸로도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너무 트루먼쇼 보는 줄 알았어. 맞아. 나도 그 생각 들었어. 나도 그 생각 들었어. 좋습니다. 어쨌거나 사실상 또 까놓고 말하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많은 하는 행동들은 작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봤던 영상물이나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잘 쓰던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쓰고 텀블러를 챙겨가게 되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의 죄책감을 그냥 덜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뭐 다른 행동에 신경을 안 쓰는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행동들이 또 모여가지고 좀 다 모이면은 큰 흐름을 잃어가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생각해야 할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포화 상태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아니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제 개인이 열심히 뭐 텀블러를 들고 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막 먹고 이래도 지금 뭐 마트에서 쏟아지는 이 플라스틱 상품과 거의 과대 포장과 이런 것들을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절망감을 계속 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보들이 이제 되게 많다 보니까 세상에 신경 써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한 이런 피로감도 동시에 느끼면서 너무 강박관념처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강박관념처럼 뭔가 이슈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거 특히 뭐 환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작은 거. 뭐 나는 동물복지 계란 사지만 난 텀블러 안 들고 다녀. 나의 이제 아주 작은 선택이라 둘 중에 이거죠. 하나는 한다 이거죠. 너무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나를 하면은 죄책감이 풀려버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 생활에 피로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도 여기서도 서스테이너블한 그 지속 가능한 업을 얘기했지만 우리도 결국에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심을 가지려면 한꺼번에 너무 필요하면 안 돼. 그냥 아주 작은 거. 뭐 예를 들어 그 일빠장님이 그 착한 소비 하신다면서 예전에 그 에코백 거기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내가 관심이 가는 거 그냥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너무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또 이걸 갖고 또 남을 이렇게 쉽게 막 재단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네. 우려처럼 이제 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결론이 결국에는 개개인이 소비량을 줄이자라고 가는 게 너무 순진하고 약간 이런 게 결국에는 사실 국가랑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는데 그렇죠. 또 개인한테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미세먼지니까 자동차 운전 좀 줄이고 막 이러는데 결국 근본적인 거는 그 개인이라기보다는 큰 시스템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건드리니까 약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말씀들이 약간의 허무주의, 약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불구하고, 것은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해놓읍시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어쨌거나 뭐 네, 작품은 좋았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시스피러시 재미있는 거는 어떤 화제가 되는 영화가 영화관에 걸리던 시절에는 그 영향력은 그 개봉 기간 동안으로 꽤 한정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시스피러스는 누구라도 지금도 이거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들고 넷플릭스 키면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꽤 계속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떤 쪽으로 이것이 또 흐름이 이어질지는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는 아싸라비아였고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스피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묻어남 변한 것은 없나 스물스물 불안감 벼랑간에 온다 스누스미 묻어난 벼랑 끝에 선다 나이를 좀 먹고 나를 좀 먹은 어느 날 하고 싶은 일 대신 할 수 있는 일 살 수 있는 일로 맞아 이건 자주 있는 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고 싶을 리가 있어 가다 보니 그냥 흘러가는 거지 뭐 신념은 없고 센 놈은 있는 시나리오 커지는 덩어리 속 병아리 가족과 직장 가혹한 기상후 가속 활상 어쨌든 하루는 흘러가고 나니 차 돌아보면 돌아버리는 이번 판은 레이스 판단 미루고 달려가며 끝이 없는 메이즈 멈춘 이는 멍청이 이번 판도 레이스 한또 묶어서 달려가며 애써 포커페이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말로 살지 그런 거지 같은 말 그런 거짓말 헤이 달려 내게 매달려 있는 것들 숨이 딸려도 달려 바다 넘어가는 달려 또 달려도 못돼 달려 내게 매달려 있는 것들 숨이 딸려도 달려 바다 넘어가는 달려 후줄근한 출금하러 슬금 안정된 안전한 삶을 위한 완전 방전 톱니처럼 돌리다가 덧니처럼 떨리다가 삐끗하면 B급이 되는 현실의 비트비트 스스로를 조금은 속이기 머리 숙이기 세상에 섞이기 안으로부터 조금 섞이기 나의 생존 속 비기 아무래도 솔직히 들려주질 못할 속 얘기 소비 나는 젊은 거를 나와 절름거린다 이제 니들도 한때네 되뇌이는 꼰대네 그러다 언젠가에 사진첩만 뒤지겠지 그러다 언젠가 뒤지겠지 알 줄여 산 장난감 너무 어려버리고 어리버리하게 놓친 시간 참난감 택시의 백시트 무너져 머릿속 백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저씨 대사를 뺐지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말로 살지 그런 거지 같은 말 그런 거짓말 헤이 달려 내게 매달려 있는 것들 숨이 딸려도 달려 바다 넘어가는 달려 또 달려도 못돼 달려 내게 매달려 있는 것들 숨이 딸려도 달려 바다 넘어가는 달려 왼발 오른발 발발되며 그렇게 앞으로 악으로 달려 내게 매달려 있는 것